공간에 작품을 한 점 놓았을 때 그곳의 분위기와 공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연히 마주친 그림 한 점이 알 수 없는 위로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소개할 전공은 바로 캔버스나 다양한 응용 작품의 미적 표현을 담는 미술 관련 분야입니다.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뿐만 아니라 감상을 위한 활동, 디자인, 또 작품 관련 경영과 교육 분야에 많은 전공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술로 삶을 바꿔가는 사람들, 뭔가 특별할 것 같은 그들의 직업 이야기를 함께 만나볼까요? 미적 감각을 환기시키는 미술 전공은 인간 본연의 미적 요구를 실현하고 미적 세계의 창조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 공간을 예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순수 예술을 위한 작품 활동 외에 시각 문화 분야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학과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은 주요 직업과 융합 직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요 직업은 졸업 후 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 혹은 해당 전공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또 융합 직업은 현재 전공을 기초로 하여 타 분야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추가로 습득하여 진출 가능한 직업을 말하는데요. 미술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중 주요 직업인 현대미술가, 아트 스토리텔러, 그리고 융합 직업인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술학 전공의 주요 직업인 현대미술가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볼까요? 미술 전공 처음으로 만날 분은 작품 속에 자신만의 우주를 표현하는 직업,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현대미술가 박영찬 선배님입니다. 현대미술이라고 하는데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그리고 콜라주라든가 현대 회화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구조, 약간 좀 신선한 구조 그런 거를 좀 추구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현대 미술이라 한다는 거는 이제 고전 미술이 아닌 좀 더 좀 변화를 가져다주고 좀 신선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미술을 연출하는 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전공이 서양화과를 전공을 했고요. 서양화 하면은 유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요즘 서양화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콜라주라든가 아니면 설치미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서양화의 부분에 포함되고 있는 거고, 고전 미술부터 현대 미술까지 공부를 하는 전공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이 현 시대의 트렌드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작가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작가들 봐도 고흐라든가 아니면 피카소, 백남준, 그런 작가들 중에서 고전 미술을 공부를 안 하고 현대 미술을 한 작가가 없어요. 아니면 또 유명한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여러 시각 예술 종사자들이 1000년 이상의 과거의 미술부터 근현대 미술까지 공부를 통해서 굉장히 탄탄한 작업을 많이 선보였거든요. 저도 역시 그런 원리로 전공에 영향을 줬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변과 주위를 계속 보면서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렇구나 저렇구나 항상 그렇게 시야를 열고 계속 판단을 하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생활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약간 고집만 빼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반면 또 너무 영감에만 집중을 하면은 너무 약간 게을러진다거나
핑계를 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더 선호하고 추구하는 방향은 모든 것들이 미술이다, 모든 것들이 관심 대상이다 라는 것을 항상 열어두고 이제 어떻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긍정적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 의구심을 가지고 내가 할 것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면은 생활 속에서도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제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 진보적인 발전을 할 수 있죠.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긍정적 의구심을 갖고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것들을 즐기고 싶어 해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또 반면 이제 뭐 요즘에도 알파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공지능으로 해서 굉장히 고도의 계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들이 할 수 없는 감정이나 감성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어떤 미술가들이나 그런 미술 매체들은 앞으로 분명히 더 좋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르로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술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아트 스토리텔러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선배님은 블로그에서 소통하기 시작한 그림 이야기들을 이제는 강연과 여러 권의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함께 공감하고 있는 아트 스토리텔러 이소영 작가입니다. 네, 아트 스토리텔러는요, 쉽게 말해서 미술을 쉽게 전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신문이나 혹은 강의 혹은 전시장에서 일반인들이나 학생에게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직업입니다. 제가 미대에서 학부 때는 디자인과 공예를 전공을 했습니다. 디자인과 공예를 4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직접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한 작가나 화가가 작품을 만들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대학원 시절에는 미술 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미술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이 대중이나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미술을 더 효과적이고 친근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두 가지의 전공이 다 직업에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예술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데 음악은 우리가 쉽게 이어폰을 통해 쉽게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미술은 사실 조금 찾아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아트 스토리텔러들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미술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친근한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 오히려 미술을 잘 몰랐던 사람들도 쉽게 미술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아트 스토리텔러라던가 혹은 예술을 쉽게 전달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직업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도 학생 때부터 화가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서 정말 매일 화가들의 생활을 탐구하고 작품을 연구하고 글을 써왔는데요. 결국엔 그 시간들이 쌓여서 저만의 컨텐츠가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컨텐츠를 쌓아서 기록을 한다면 충분히 얼마든지 자기만의 브랜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을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아트 스토리텔러 같은 직업도 있을 것이고, 또 저와는 조금 다른 색다른 직업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나간다면 사람들이 예술과 더 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술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컴퓨터 관련 지식, 기술, 자격을 융합하여 진출할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표현의 다양화와 기술의 발전이 맞물리며 더욱 다양해진 그래픽 디자인의 세계. 그래픽 디자이너 황상준 선배님께 많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동문들과 작은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나 영업, 홍보 그런 것부터 실무 디자인까지 스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진 않았지만 디자인에 대한 흥미도를 높여줘서 제 직업과 일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될 수 있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공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서 직업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 면도 있고요. 실무에 필요한 기술, 지식, 경험 등 같은 것은
사실 전공보다는 직접 일을 하면서 배우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전공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구성원으로서의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책을 읽어서 그것의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직접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한다든가 직접 어떠한 실험을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픽 디자인 분야 진출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반면에 꾸준히 실력과 거래처를 쌓아서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문법으로 많은 레퍼런스를 약간 변주하면서 결과물을 내놓곤 하는데 계속하다 보면 비윤리적으로 표절하기 쉽습니다. 결국 성공의 목표점을 멀리 보았을 때는 처음에는 미숙하고 느려도 자신만의 개성과 정체성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업계에 오래 남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디자이너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전공으로 진출 가능한 더 다양한 직업 정보는 대학 전공별 진로 가이드 책자를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감성을 일깨워주는 작품 활동에서부터 예술 작업의 활성화와 공공예술, 전공이 응용된 디자인 분야,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미술 전공자가 할 수 있는 직업의 스펙트럼이 정말 다채로운데요. 더 많은 정보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많은 요소에서 아름다움의 추구가 계속되는 한 미술 전공자들이 해야 할 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 그리고 일상에서 늘 예술과 함께하는 직업, 미술 분야 직종에 한번 도전해보세요.